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인버스와 현금 그리고 바이앤홀드가 유리할까, 뭐가 유리할까, 요런 이제 관점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고요. 저는 사실 이제 썸네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이제부터는 좀 챗GPT를 통해서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때 인버스를 넣을까? 그리고 어떤 때 현금을 넣을까? 어떤 기준이 좋을까? 그리고 야, 인버스랑 현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약물고 버티는 게 좋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챗GPT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이제 실험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우선 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를 뭘 줬냐면 두 가지 시트를 줬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2001년부터 그리고 미국도 2001년부터 1월 1일에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시행착오 내용을 이제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제 시행착오를 보시면 지수를 줬어요. 그 지수 읽어보라니까 이제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MDD 수익률 대비 MDD 및 또는 뭐 수익률 대비 표준 편차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익률 대비 MDD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인버스를 그냥 고정적으로 들고 있는 걸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정적으로 들고 있을 때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MDD 대비 수익률을 고려를 할 때 한 40% 정도를 넣는 게 유리하더라. 그래서 야, 나는 바이앤홀드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그 바이앤홀드 말고 한 달 단위로 계속 비중을 고정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또 똑같이 41%를 제시했어요. 차이가 없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전략이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을 모두 이탈할 때 인버스를 유지하거나 하고 또는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 중 하나라도 종가가 위에 있으면 그 다음날 인버스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이때 인버스는 5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제일 위에 보면은 전제 조건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가져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일종의 해지라고 했을 때 맥스 해지는 50%다라고 저는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인버스 전략을 했을 때 보면 인버스 전략했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인버스 비중을 늘릴수록 MDD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MDD 대비 수익률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미국은 추세가 이제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고 국가죠. 인버스를 줄일수록 수익률 대비 MDD가 좋아져서 바이앤홀드가 유리하더라. 라고 해서 이상하다. 좀 이제 고민이 들어서 10년 동안 지정한 조건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노란색이 나왔어요. 노란색이 이제 뭐냐면 최근 10년 동안 요거 주황색은 한국 시장이 그냥 바이앤홀드, 이거는 그 인버스를 섞었을 때, 중간중간 인버스를 섞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깨질 때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나스닥 지수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추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5일, 10일, 20일선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 구간에서 오히려 바이앤홀드보다 저조하더라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대신에 혹시 현금이나 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을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한국 시장은 현금 넣는 게 나아요. 오히려 현금을 이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 거고, 이거는 이제 노란색의 경우에는 현금이 이제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지 않고 현금 전략의 유효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건 뭐냐면 그 조건부 전략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조건부 전략에서 고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인버스나 현금을 넣는 것보다 바이앤홀더가 유리한데 고정적으로 넣는 거와 조건부를 넣었을 때 각각 시장별로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스피는 최적의 인버스 비중이 2001년도부터 고려를 하면 시장이 위험할 때 한 50%까지 넣는 게 유리하다. 현금도 50%까지 넣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리스크 대비 좋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대략 한 고정적으로 넣는 경우에는 이제 한 41%라고 되어 있었는데 조건부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이 깨질 때, 그러니까 3일, 5일, 10일선을 모두 이탈할 때 최대 인버스 비중은 50%까지 해봐라.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조건부 전략이라는 게 3일, 5일, 11선 이탈시 대응하고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때는 3일, 5일, 11선 중에 하나라도 위에 있으면 매수한다. 뭐 이런 전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금 전략이 유리하지만 인버스 전략이 압도적으로 우위하다. 그래서 두 개를 섞는 것도 이제 알려준다 했는데, 아니 두 개 섞는 거에 어차피 각각 했으니까 그냥 대충 한 절반으로 보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하다가 실패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보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조건부 전략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무작정 인버스를 쓰는 것보다, 무작정 현금을 들고 가는 것보다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1선을 이탈할 때 코스피의 인버스 비중을 50% 가져간다거나 코스닥의 인버스 비중을 50% 가져간다거나 이런 조건부 전략이 그래도 유리하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그 최적의 현금과 인버스 비중을 얘기했는데, 대략 한 50%까지가 그래도 롱과 그리고 숏에 또는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더라.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인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이 수익률 편차가 있는 굉장히 이제 선수들만의 어떤 시장인 거죠.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적절하게 팔아줘야 되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팔아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한국 시장은 짜릿한 수익률을 거두려면 이 3일, 5일, 11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어떤 변화거든요. 그 민감한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어떤 시장인 것 같다라고 이제 평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조건부 전략이 유효하다. 그럼 미국 시장도 한번 해보자. 미국 시장을 요청을 했더니 미국 시장은 이제 계산이 이제 막 버벅거리니까 나눠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을 조건부 전략, 기술적 조건으로 인버스를 넣는 게 성과를 악화시키더라. 현금 전략도 성과를 악화시키더라. 그러니까 워낙 이제 추세가 좋은 곳이니까 단기 추세를 가지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해봐야 크게 효과가 없었다. 최근 10년 동안 한번 해볼래? 했더니 최근 10년 동안에는 최적의 인버스 비중은 한 7% 비중이더라. 그러니까 단기 추세 전략으로 최적의 인버스 비중은 한 6, MDD 대비 인버스 수익률 뭐 이런 거나 최적의 인버스 비중은 한 6, 7%더라. 그리고 여기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도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 좀 개선되는데, 현금은 한 14% 정도 최근 10년 동안. 근데 롱텀하게 보면 미국은 바이앤홀더가 더 유리하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러면 단기 추세가 우상향하니까 이 바이앤홀드다, 표준 편차 수익률 개념이 동일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계산해볼까요? 하다가 제가 계산을 중단시켰어요. 제가 다른 게 생각이 나서. 자, 미국 시장은 이게 추세가 우상향하니까 제가 좀 중기 추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이동평균 위에 있으면 주식을 100%, 6개월 이동평균 아래에 있으면 인버스나 현금을 가져가는 건데 S&P 500과 나스닥을 계산해보자. 그랬더니 6개월 이동평균 조건부의 경우에 S&P 500의 경우 최적의 인버스 비중은 한 38%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현금은 한 5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기 추세가 깨지는 경우, 그러니까 6개월 이동평균 월봉상 주가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6개월 이동평균보다 위에 있으면은 롱, 밑에 있으면은 숏,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 아마 영업일수로 치면은 한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6개월 정도면. 한 달 영업일수 20일이니까 뭐 좀 넉넉하게 보면은 한 130일이나 140일 이동평균선이겠죠. 그리고 6개월 이동평균 하회시 현금 전략의 경우에도 최적의 나스닥의 경우에는 그 최적의 인버스 비중은 한 12% 정도, 6개월 이동평균 조건부. 그 다음에 현금 비중으로는 한 25%가 유리하더라. 왜냐면 이제 나스닥은 깨졌다가 올라왔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S&P 500은 한 38%인데 여기서 현금은 한 50% 정도까지 돼야 인버스 대비 수익률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 S&P 500은 인버스를 할 거면 한 38%가 유리하고 현금으로 할 거면 50% 정도까지. 그리고 나스닥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버스는 한 12% 정도만 하면 된다. 탄력적인 시장이니까. 나스닥의 경우에는 25% 정도 현금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이제 봤을 때
결국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시장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박스권인 시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코스닥 지수가 315일 11선 이동평균선을 깨지는 것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 전략을, 내가 인버스를 조금 더 들고 갈 건지 아니면 현금을 좀 들고 갈 건지 그런 기준을 잡으면 되고,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롱텀하게 6개월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완전히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보고 주식을 정리해도 된다, 이런 이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적의 비중을 찾을 때 6개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미국 시장, 단기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는 한국 시장은 코스닥 지수가 315일 11선을 모두 깨질 때 현금이나 인버스 비중, 그리고 다시 살 때는 코스닥 지수가 315일 11선 중에 하나라도 이제 극복하고 나면은 뭐 사는 건데, 중간중간에 힙소가 있겠죠.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요런 개념으로 아마 시장에서는 필터 전략이랑 뭐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버스냐?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은 바이앤홀드가 유리한데 조금 더 이제 부지런하게 하려면 한 6개월 이동 평균을 보면 되고, 한국 시장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뭔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다른 필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뭐 현금이나 인버스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국 시장은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